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일요일은 시장에 대해서 올려드리는 날이죠.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코스피가 126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3.8%, 코스닥은 4% 이상 급락하면서 상당히 좀 충격을 줬었죠. 우리나라 시장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먼저 미국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 미국 시장이라도 좀 올라와 줬으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이 좀 힘을 받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아쉽습니다. 자, 미국의 다우 지수가 1.2% 정도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2.2% 정도 하락했으니까 뭐 요거는 급락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독일도 급락했고요. 여러 글로벌 증시들이 다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시장은 이렇게 급락한 이유가 좀 충격, 제가 봐도요. 야,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고용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고용 지표 제가 정리해 놓는 건데요. 매달 정리합니다. 그리고 뭐 물가 지표도 정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도가 높은 지표가 이 고용 지표죠. 자, 근데 발표를 했는데 쇼크 수준으로 고용이 나왔어요. 7만 3천 개가 나왔죠. 자, 지금 뭐 10만 개 좀 넘을 것이다. 예상치는. 그 정도였었는데 7만 3천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것뿐만 아니라요. 이 고용 지표가 미국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계속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월 초에 발표를 하죠. 월 초에 그 첫 번째 금요일 그때 발표를 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수정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너무 크게 전달 그러니까 6월 고용하고 5월 고용이 지금 어제 발표된 건 7월 달에 고용 지표죠. 금요일 날 발표된 거는 너무 크게 수정이 됐어요. 자, 여기 5월 달에 19,000개, 6월 달에 14,000개로 요게 수정분입니다. 근데 이게 14만 개, 뭐 14만 7천 개, 막 이렇게 됐었어요. 두 달 동안 보면 고용지표가 14만 몇천 개씩 나오던 지표를 처음에 발표는 이렇게 해놓고 특히 뭐 5월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뭡니까? 14만 7천 개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그 다음 달에도 이거 맞아 그래 놓고 금요일 날 19,000개예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정신 나간 거죠. 쇼크예요, 쇼크 이거. 자, 이런 고용지표 이게 시장의 신뢰감을 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트럼프도 이 고용지표 담당하는 사람, 뭐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는 뉴스가 나오던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표죠. 아무리 그래도 차이가 좀 일찍 발표를 하다 보니까 차이가 어느 정도는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나는 거 이거는 정말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일단 이 고용 지표가 충격을 준 겁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지금 4.2% 이렇게 됐는데 뭐 지금 뭐 그 전에 실업률하고 이런 걸 보면 4.2% 요것만 보면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아슬아슬했어요. 4.248이 나왔습니다. 4.248이 나왔으니까 이게 4452에서 여기 4.5 이상이면 4.3으로 발표가 되는 거고요. 자, 4.5 안 되면 4.2로 발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로 발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고용 지표가 굉장히 충격을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트럼프 관세나 이런 것 때문에 뭐 고용이나 뭐 이런데 충격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영향 없네 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야, 이거 심각한데 관세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구나
이렇게 시장이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그 선행 지표가 아니라 후행 지표에 속합니다. 특히 실업률 같은 경우는 더 후행 지표인데요. 일단 비농업 일자리 자체가 이것도 7만 3천 개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니 이거 14만 개짜리를 19,000개, 14만 개짜리를 14,000개로 수정하던 사람들이 7만 3천 개 이거라고 제대로 발표됐다 이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와 이거 뭐 이러면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거네 라고 시장이 인식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격렬한 안 좋은 그런 반응이 나왔고요. 트럼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고용통계국장 해임을 하면서 바이든 때도 바이든이 유리하게끔 고용지표를 조작했는데 내가 알고도 그냥 넘어갔는데 또 그래? 야 이거 고용지표 저 나온 거 이거 조작된 거야 라고 대통령이 참 트럼프 이 트럼프가 직접 조작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숫자가 나온 게 이게 만약에 진짜고 이대로 고용이 가게 된다라면 어려워질 수 있죠. 자 근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나오니까 뭐 여기서는 그런 부분 그렇게 시장이 우려했지만요. 이게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주식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호재로 작용하지 못할 거예요. 경기 침체로 가게 되면.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가 없는 상황에서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이 그대로 고용이 이렇게 된다라면 그리고 이게 일부 조작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쇼크를 받았다라면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연준 파월 의장이 뒷머리가 빳빳할 거예요. 뒷머리가 빳빳할 겁니다. 트럼프가 연준에까지 가서 그 협박성으로 금리 인하하라고 거의 협박성으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파월 의장은 거기서는 꼼짝 못하고 정말 공손한 태도 그리고 얼굴 표정은 바짝 쫄아서 막 그렇게 있더니 연준 통화정책 회의를 할 때는 지표 봐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 원론적인 수준의 얘기 그 정도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고용 지표가 이런 고용 지표를 봤으면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집을 부렸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정말 무능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연준에서 지표를 보고 우리가 결정할게요. 이것도 저도 이런 얘기는 상당히 진짜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아니 지표 보고 지표가 그렇게 된 거 다 확인하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해도 하죠. 지표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됐네? 고용되기 안 좋네? 물가는 안정돼 있네? 그럼 금리 내리자. 이거 뭐 하필부터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연준이 할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예전에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그때는 자기 연임 때문에 아마 그렇게 구라를 쳤던 것 같은데요. 구라치다가 걸리면 손목 잘리는데 그때 물가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서 시기 한참 놓치고 난 다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시켰습니까 시장을.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뒷골을 빳빳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고용지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그전에는 9월에 금리 인하 뭐 없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요. 이 고용 지표를 보고 난 시장은 야, 9월 달에 금리 인하 하는 거는 하는 건데 야, 이거 0.5올 수도 있겠는데? 비컷일 수도 있겠다. 0.5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까지 흘러갔어요, 시장이. 자, 이거 굉장히 뭐 만약에 그렇게 돼서 0.5를 한꺼번에 인하를 하게 된다라면 지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무능에 그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의 머리가 뜨뜻해질 것 같아요. 뒷골이 빳빳해질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은 뭐 일단 이게 어떻게 진화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기술적으로는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요. 저 여기서 더 추가로 급락하지만 않고 뭐 그렇게 된다라면 여기서 뭐 자리 좀 잡고 자리 잡아서 22평선을 좀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 시장은 글쎄요 뭐 그렇게 크게 저 또다시 좀 저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자, 뭐 여기서 한 번 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바로 반등이 나오느냐, 그 정도인데, 일단 첫 번째 두들겨 맞는 거, 이거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아프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점에서 첫 번째 두들겨 맞는 거는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이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관건이죠. 되돌림이 나오는 과정에서 강하게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뭐 어리버리하고 빌빌하고 시간 질질 끌고 그런 모습이 나오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좀 전에 보여드린 저 고용지표 저기에는 경기 침체가 우려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 정도 수준이니까요. 자, 그리고 뭐 워렌 버핏도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몇 가지 보는 지표들 그런 것들 미국 국채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봐도 뭐 좀 그럴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있게 되면 뭐 지금 빠진 거 이거는 그냥 기원 수준 정도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없다라면 얻기를 바라는 거죠. 얻기를 바라면서 시장 경제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동안 경제 지표를 안 봐도 되는 시장이었는데 경제 지표를 또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요 정도까지 하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나라 시장 금요일 날 126포인트가 하락했죠. 자, 뭐 두 가지 정도 원인이 있었죠. 뭐 첫 번째는 많이 올랐다는 거. 뭐 이게 가장 큰 저 많이 급락한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을 거고. 근데 이 부분은요. 충분히 이런 모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도 있을 뻔했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 문제는 세법 개정안에서 나왔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이거 그 진성준 민주당 의원 이분은 정신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아, 또 그럴라. 이 정치인들 얘기하기 싫은데요. 전에 뭐 윤석열 욕 막 하니까 극좌네 뭐네 이런 얘기 막 하시던 분들 계시던데 또 이제는 민주당 이쪽 욕하면 또 극우네 뭐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좀 시장에다가 시장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해드리면요. 제 정치 성향 저 없어요. 정치 성향 같은 거 그냥 주식 시장에 도움되게 하면 그 좋은 정치인이고 그 찍어줄 정치인이고 주식 시장에 해롭게 하면 그거는 나쁜 놈이고 그런 거예요. 저한테는. 자, 근데 세법 개정안 관련해 갖고 진성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정책위원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작년에 금투세, 금투세 이걸 갖고 욕을 진짜 바가지로 먹었죠.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세 이런 거 저 얘기 나올 때마다 욕을 바가지로 먹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으로 내리는 거,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당근을 주는 척 하면서 이게 뭔 당근 주는 척 하면서 이렇게 내밀었는데 보니까 썩은 당근이었어요. 썩은 당근이었습니다.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40 배당 성향 예, 40% 이상 되는 기업. 이렇게 되거나
자, 당기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25% 이상인 기업들 중에 저 직전 연도 대비해 갖고 5%가 늘든가 3년 전인가 직전 년인가 뭐 5%가 늘든가 이런 기업들한테만 이런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한테만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해 주겠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지금 나온 자료들 보면 250개에서 300개 기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란 주식, 배당 많이 하는 A란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은 분리과세를 해주고 그 나머지 주식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니들은 몰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정했는데 정부 말 안 들으니까 니들은 분리과세 못 해줘. 이런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다른 안도 있었어요. 민주당의 이소영 의원. 그분이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참 밝으신 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진성준이라는 사람은 주식도 안 해봤다 그래요. 작년에 그 유튜브 어느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저는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사람이 주식 관련되는 세제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뭐 3억 초과하면 35%. 우리 그 기존에 분리과세를 안 하고요. 저 기존처럼 하더라도 최고세율이 45%예요. 이거를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하는 이유가 대주주들한테 야 니들한테도 혜택이 있으니까 주주들한테 배당 좀 많이 해서 주가 좀 올라가게 해라 이 얘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지방소득세는 10%씩 붙여야 되겠죠. 최고세율 35%. 그 다음에 2천만 원에서 3억까지는 20%.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22%겠죠. 그 다음 2천만 원 미만은 14%. 뭐 요거 저거 합하면 지방소득세 합하면 15.9%죠. 이거 시장이요. 대주주 양도세 이거는 경기를 하는 거 알면서 왜 자꾸 건드려요? 왜 자꾸 건드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뭔 정책을 정한다고 주식 투자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죠. 무식한 것들이 신념이 강하면 그 신념이 잘못됐을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다른 쪽에서 모르겠어요. 뭐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무식한 겁니다.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민주당한테 정례미가 뚝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 하면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저 대주주 양도세를 10억이었었는데 그때 이걸 3억으로 낮춘다는 얘기 이런 황당무계한 소리 계속했었죠. 그 누가 했느냐? 홍남기 그때 기재부 장관. 그 처음에 강원도라서 저도 강원도 사람이라서 야 강원도에도 저 한 자리 하는 사람 있구나 하고 처음에 응원을 했는데요. 이때 진짜로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그냥 꽉 막혀갖고 진짜 뭐 세금 세수 증가 효과도 그렇게 별로 있지도 않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청문회 불려 나와서 국회의원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거는 정해진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된 거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끝내 그렇게 했나요? 되돌렸어요. 3억은 뭔 3억이야. 이거 그 욕만 바가지로 먹고 그 사람 해임하라는 청원이 60몇만 건 이렇게 됐었죠. 국회. 저도 거기 가서 저런 사람은 저런 거는 저 해임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 청원에 동참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진성준이 이때 저 민주당의 만정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결과가 그 윤석열이라는 정신 나간 인간이 대통령으로 미친 인간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런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도 제 채널까지 보는 분들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지 전에처럼 이런 거 하나하나 쌓이면 다음번에 민주당 또 이번에 대선에서 많이 찍어줬듯이 그렇게 찍어줄 것 같습니까? 총선에서 그렇게 되도록 찍어주겠어요? 안 찍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어리석은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쌓여서 민주당에서 정이 떨어지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 윤석열이라는 정신 나간 사람이 미친 인간이 대통령이 된 거 아니에요. 민주당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정청래 이 당대표를 잘 보고 있어요. 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탄핵할 때 그때 윤석열은 정말로 그거는 아니니까요. 진짜 해서는 안 될 짓, 그런 짓을 하고 도저히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니까 그 탄핵할 때 잘해서 정청래 당대표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어요, 저도. 근데 당대표 어제 딱 나왔죠. 근데 기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대주주 양도세하고 분리과세 때문에 지금 말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니까 이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은 전당대회 관련되는 질문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그쵸? 아니 당대표가 됐으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됐으면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한마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얘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면요. 주식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중도층들 이분들이요. 돌아서면 민주당 당장 내년 지선에서도 이길 것 같습니까? 못 이겨요. 자, 이런 멍청한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수 그런 거 이재명 대통령 잘 하는 거 있잖아요. 강남에 그 부자들 110조인가 세금 안 내고 있는 거 있다면서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데다 다른 데다가 좀 더 신경 쓰고 보도블록 뗐다 붙였다 하는 거 그런 거 못하게 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아끼고 충당할 생각을 해야지. 이 시장이 이렇게 무리를 줘가면서 어제 날아간 시가총액이 120조입니다. 120조가 시가총액이 날아갔어요. 국민의 부가 120조가 날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진성준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폭락한다는 증거 없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증거 없다. 진짜로 정신 좀 차려야지. 그런 사람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 대선에서 27만 표 줬죠. 전에. 저같이 민주당의 그 홍남기를 보고 민주당의 정념이 뚝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거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더 됐을 겁니다. 그때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시원하게 속 안 썩이고 그렇게 해줬다라면 저는 이겼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진성준이란 전에도 첫 번째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몰랐겠지 하고 몰라서 그러네 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런 걸로 이런 문제를 만든다라는 거 이거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부자들 거 이건 나쁜 거야 이겁니다. 부자들이 뭔 죄졌어요? 잘못했습니까? 범죄로 안 벌었다라면 그분들도 그만큼 애들 쓰고 노력해서 번 거니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10억 있으면 부자니까 세금 내야 된다.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쌓이게 되면 민주당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시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민심은 천심이라는 거.
민심은 천심이고 주식시장에서 투자하는 분이 1,400만인데 금요일 날 그 잘못된 정책 하나로 이렇게 낙폭이 커지면서 고통을 받은 사람이 1,400만 명이란 얘기예요. 대선에서 27만 표 차이로 졌는데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뭐 민주당 쪽은 그래도 과거에 국힘이 정권 잡고 있을 때 이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느 정도는 열려 있어요. 국민들 눈치는 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게 듣고 이해를 하고 좀 정책에 반영이 돼 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민심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뭐 욕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요거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지금 여기 금요일 날 하락은 좀 과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좀 더 만약에 한 차례 정도 한두 차례 더 하락하게 된다라면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테니까 뭐 시장은 일단 좀 추가로 쫓아다니면서 뭐 겁먹을 필요는 쫓아가면서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우리 생방송 회원방에서는 어제도 아침에 좀 쎄하길래 수익 나 있는 종목도 매도해놨고 그 전에도 저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두 번 이렇게 더 떨어지면 그걸로 주식을 또 살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대비가 안 돼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쫓아가면서 매도하기는 너무 갑작스럽게 크게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테니까 민주당에서 어떤 월요일 날이라도요. 지금 그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높이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좀 모르면 진짜 진성준 같은 사람은 모르면 입 다물고 있든가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합리적으로 잘 풀어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렇다면 시장은 뭐 좀 추가로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뭐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는 쫓아가면서 매도하지 마시고 혹시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방송방에서는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금을 좀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좀 상황 봐서 민주당 움직이는 거 봐서 정책하는 거 봐서 매수 자리도 노려볼 수 있겠다. 요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